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불복하는 이유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편투표에 부정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증거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든에게 축하 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곳곳에서 소송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거짓말한 것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면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1건씩 평균 트위터를 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더구나 요 며칠 사이에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몇 개 기사에 블로킹을 걸었습니다. 상상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트위터가 현직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블로킹을 해가지고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란 바이든의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갈까요? 이민 갈까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이 공화당을 뒤흔드는 역할을, 선동꾼 역할을 계속 할까요?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과거에 많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버티다가 퇴임 이후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래를 할 것이다 등등 이런 추정까지 합니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중에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선에서 지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잃으면 민형사소송이 본물을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세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업가가 성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추적하면 그 사람의 이 사업적 능력이 다 폭로가 되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은 돌아오는 빚 4억 달러를 갚기에 바쁠 것이다.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탈세 혐의가 농후하다. 연방소득세를 2년 동안 1,500달러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 폭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폭로자가 한 사람 있죠. 트럼프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2019년 하노이 회담 바로 전야에 코언이 미국 의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밤새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호텔에서 그 장면을 보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코언은 얼마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기꾼, 해결사. 그러면서 트럼프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분이 트럼프의 온갖 불법 행위를 덮어주려고 하다가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요사이는 잠시 나와 있습니다. 내 죄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360년을 감옥에 가야 한다. 특히 지저분한 여자 관계를 덮기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장면에 대한 적나라한 진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16년에도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출마했느냐? 출마해가지고 트럼프란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당선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정보기관 사람들은 트럼프가 뭔가 푸틴에게 약점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행위를 반역자다, 이거는 반역 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역은 여러 형태일 수가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권력자는 그건 반역입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쫓겨나는 독재자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마르코스 같은 사람.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부하들이 획책한 3.15 부정선거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일종의 부정선거입니다. 정당한 선거를 부정하고 개표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건 이건 완전히 반역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욕주 검찰이 수사하는 트럼프 재단의 불법 회계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클 코언이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가치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거나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고, 트럼프 차남을 소환 조사했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영장도 발부받았고, 더구나 회계 부정과 탈세는 미국에서는 중죄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검찰도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범죄를 고소한 고소 고발한 여성이 20명이 넘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는 그러면은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본인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화당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예측이 완전히 삭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참패할 것이고 공화당도 하원으로 민주당으로 상원입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그리고 과반수를 잃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다. 하원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하원 압승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지금 당선자 숫자가 같아졌어요. 지금 예측 부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내년까지 가서 결선해서 두 사람을 뽑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정도면은 상원, 하원에서 참패를 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원들이 많을 겁니다. 트럼프가 백인 중산층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리기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를 배신했다고 하면은 유권자들이 외면할 가능성, 이걸 가지고 공화당이 물러난 트럼프를 계속 끼고 갈 가능성, 이걸 또 트럼프가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의 영향이 먹히지 않으니까 집념 있는 검사들이 트럼프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공화당이 막기는 힘들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수사에 견디지 못하고 1974년에 하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추정을 했네요.
트럼프의 죄는 트럼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권력을 잃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다. 백악관에서 순순히 물러나는 카드로 자기 사면을 요구하는 거래의 기술을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온다. 온갖 죄를 짓고도 벌 안 받으려는 트럼프의 무리수에 미국 민주주의가 멍들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하는 걸 보면은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트럼프 퍼스트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독재자는 거의 다 자기 혼자밖에 모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는 이복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척근도 죽이고, 김정일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수십만 굶겨 죽이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 김정은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이 멘탈리티가 결코 김정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멍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이야기하듯이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재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통령은 나중에는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 정책까지도 재선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인간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물러나는 모습도 그리고 그 뒤의 모습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국에서 참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